김우식의 수고벤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급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좀 실망스럽죠. 하지만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제가 차익 물량으로 가겠습니다. 차익 물량. 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차익 물량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다우지수가 지금 10거래일째입니다.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또 8거래일 연속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기록적인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미국의 대표지수는 역시 S&P 500입니다. S&P 500 역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경신에 임박해 있죠. 미국 증시로 대표되는 이런 글로벌 증시의 흐름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도 대단히 실망스럽죠. 이미 국내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도 드렸지만은, 오늘은 또 이 삼성전자라는 또 우리만의 또 특수성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특수성에다가 지금 뱅가드 기준일까지, 뱅가드 물량까지 요 투수는 두 개가 결합된 현상이죠. 뱅가드 기준일이 지난번 13일 그리고 또 18일이기 때문에 이 영향을 삼성전자가 동시에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몇 분 전에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스펙이나 이런 것들 공개된 것들은 또 중요하겠지만은, 역시 그 행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과 그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죠. 어쨌든 그 스펙이 공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관련 부품주들도 역시 선별적으로 또 매물이 나온 듯한데, 지수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래소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 가까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지수가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남의 잔치 같기도 하지만은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는 S&P 500 지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시각이 좀 좁아질 수 있는데, 좀 글로벌 증시, 좀 독일도 보고 영국도 보고 미국도 보고 쭉 보실 필요가 있죠.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S&P 500 주봉 보시면 2007년 10월이 고점이었죠. 자, 이 고점 이후에 우리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의 고비가 있었죠. 리만 사태가 터졌고요.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박살났다가 다시 점진적인 회복, 그리고 또 중간에 초유의 사태죠.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까지 겪으면서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올라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자,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은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은 연준의 강력한 부양 정책 의지가 있었고, 거기다 지금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있지만은 주택 지표, 고용 지표 같은 경제 지표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탈과 유동성이 결합된 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볼 때는 참 아쉽기만 한 그림이긴 한데, 계속 남의 어떤 일만일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요즘 좋지만은 거래소는 좀 답답하죠. 하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시간 문제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쉽지만은 느긋하게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문제라면 정말 기다리는 게 유일한 저희가 방법일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또 매매 패턴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먼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외국인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전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또 뱅가드 기준일이 18일입니다. 물량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물량들 때문에 좀 도드라지게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1,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게 하루 연속적으로 일주일 정도 연속적으로 나온다면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어제 오늘 정도 보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매도가 많은데, 전기전자, 전기가스, 서비스, 화학 등등에서 고르게 매도가 나오고요. 유통,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마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것은 역시 재료 노출과 뱅가드 펀드 교체에 결합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와중에 또 매수한 종목들이 있죠. SK 하이닉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오랜만에 또 보이죠. 현대차가 보이는데, 자동차 쪽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환율의 어떤 문제점, 또 납부 과대의 또 메리트,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기타 호탈신라든지 금호타이어, 코라우 홀딩스 같은 종목이 있는데, 역시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몇 개 이슈 때문에 조금 쉬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쉬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조금 쉬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관들은 어때요? 오늘은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기관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000포인트 지수가 아래에 내려가게 되면은 또 희한하게도 펀드 쪽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아래에서는 투신권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조금 힘을 얻죠. 해서 그렇게 매도가 많이 안 나오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자동차 쪽에 매수가 많은 것 같죠. 철강의 매도가 살짝 나오고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특징주가 되겠죠. 이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관심이 또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전자 쪽에도 역시 기관순 매수가 있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디에 포인트 두고 투자 전략 세우고 매매해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시장의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이죠. 그네들이 거래소 쪽으로 밀고 있느냐, 아니면 코스닥을 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 판도는 바뀔 수밖에 없고요. 키는 거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셔야 되고, 자산 전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대형주는 여전히 박스권 어떤 그런 모양이, 같이 모양이고, 그런 대령이 필요하죠. 아래쪽 하방이 계속 강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좀 환매 같은 경우도 2천 아래만 내려가면은 돈이 오히려 들어오더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역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어떤 지수 같은 것들을 밀릴 때마다 계속 모아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심은 계속 말씀드렸던 중소형 개별주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하락을 그냥 매도로 대응하지 마시고 악재 관련주, 중소형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악재가 있는 종목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만은 어떤 차익 매물로 밀린다면은 특히나 급락이 나오면은 PER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다, 조금 비쌀 수도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은 PER 자체는 또 싸지죠. 밸류는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로 만약에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우식의 수급앤 타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분은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